빼놓을 수 없는 게 메이플 시럽. 진짜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캐나다는 되게 춥기로 유명하잖아요. 어떠세요? 한국 겨울을 이렇게 느껴보시니까. 특히 제가 살던 지역은 네. 어떤 약간 부심이 있어요. 네. 추위 부심. 한국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어 하면서 왔는데 겨울을 우습게 보지 마라. 실제로 그러면 말하기 연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뭐 언어 교환 어플도 있고 디스코드 아시죠? 디스코드에서도 하루 종일 놀고. 요거는 네. 타고난 거네요. 언어 쪽 그게. 적성? 저는 늘 그러니까, 적성이라고 적성이요. 표현합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행기 대신 한국어로 떠나는 세계여행 한국어로 세계 일주 02편 곧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착지는 캐나다입니다. 네, 오늘 한국어로 여행을 떠나볼 곳은 광활한 자연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단풍이랑 메이플 시럽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행을 도와주실 분은 캐나다에서 오신 라이언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Hi, my name is Ryan. I'm from Canada. 감사합니다. 지금 라이언 님은 한국에 살고 계시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워홀로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와서 뭐 친구들이랑 좀 놀고 좀 쉬고 하다가 이제 한동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뭐 이제 끝나서 네. 이제 뭔가를 다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구나. 그 단번에 이렇게 쉬고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워킹 홀리데이는 이번에 처음 오시는 거예요, 한국에? 네. 진짜요? 그 좀 큰 결심이잖아요. 1년 동안 그래도 외국에서 산다는 맞아요, 게 진짜. 어떻게 그래도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이고, 네, 2년인데, 그쵸. 완전 엄청난 결심이죠. 네. 근데 이제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제 삶에 있어서 조금 발전을 못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뭐 한국어도 오래 배웠고, 혼자 못 살아봤었거든요. 캐나다에서 물가가 비싸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가지고 혼자 한번 살아보고 뭐 한국어 매일 이렇게 써먹고 이렇게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뭐 와봤습니다. 아, 준비 과정은 괜찮았나요? 워홀 오는 게. 의외로 간단은 한데 조금 귀찮아서 쉽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만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뭐 서류들 이렇게 모으고 하는 게 뭐 어떤 곳에서는 막 2주 걸리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해서 조금 귀찮긴 한데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경험이어가지고 그거를 뚫고 극복해내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서류 작업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진짜 막막하죠. 그게 맞아요. 많으면 그래도 잘 승인이 나가지고 오셨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2년이시면은 아직 1년 더 훨씬 많이 남은 거네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시작한 지는 이제 5개월? 음. 5개월 반 정도 아,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좀 특히나 해보고 싶으셨던 거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살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워홀로 살려오기 전에도 여행을 2번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그 도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속에 한번 좀 오랫동안 있고 싶다라는 네네네네. 게 조금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인들이 하는 생활 그냥 네, 그 한번 해보고 속에서 싶다. 살아보는 거 맞습니다. 상상을 하시고 아니면 기대를 하시고 온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국 생활은 어떠신가요? 좀 기대한 거랑 괜찮나요? 네,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아무래도 뭐 가끔 조금 외롭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캐나다에서는 절대 못했을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로 나뉘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처음에 와서 좀 놀다가 뭐 일을 하다가 지금 또 이제 그쵸. 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별로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되게 만족 좋습니다. 지금까지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외롭다고 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너무 좋죠. 너무 좋긴 하죠. 맞아요. 눈치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네, 외로운 건 진짜 가끔 약간 밤에
뭔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일 끝나고 자려고 누울 때. 자려고 누울 때 자기 전에 맞아. 맞아. 그때뿐이고 전반적으로는 저도 자취 처음 시작하고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진짜요. 그쵸. 뭐 행복하기는 한데 네. 저는 그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제 뭐 자기 나라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언제든 뭐 부모님께 댁으로 가서 갈 수 뭐 있죠. 저도 뽕할 수 있고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건 조금 쓸쓸하긴 한 것 같은데. 네. 음, 그래도 아무튼. 그러면 한국에 친구분들은 좀 네. 계세요?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많죠. 맞아요. 그동안 뭐 캐나다에 있을 때도 네. 제가 막 좀 오랫동안 배웠으니까 어. 그 시간 동안 쌓인 어떤 인연들이 좀 많아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면 뭐 낮에는 같이 놀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선연락을 별로 안 해요. 뭐 어떤 거? 설날? 선연락. 아 선연락. 네. 저도 모르는 슬랭이 제가 네. 한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네.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막상 그렇게 잘 만나지 않아요. 저도 선 연락 잘 안 해요. 네. 불러도 전 잘 안 나가요. 좀 미리 약속 잡고 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집에 계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좋죠. 네. 좋아요. 뭐 콘텐츠 보고 뭐 이런 건 뭐 사실 그게 좀 있으면 이제 얘기하겠지만 네. 그게 좀 제 뭐 한국어를 배웠던 어떤 방식이랑 굉장히 좀 상관이 있는 그래요? 그거라서. 좋은. 네. 그러네. 지금 한국 생활 얘기하다가 저는 네. 우선은 한국어 어떻게 배웠는지 네.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도 와, 진짜 한국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조금 짧게 그냥 그 여정을 물어보고 싶어서, 한 몇 년 정도 일단 공부는 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게 세는 법이 항상 조금 애매해가지고 횟수로도 하고 막 그쵸. 만으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헷갈려서 일단 2017년도에 시작했어요. 계기는 계기는 일단 항상 언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거를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취미로 한 10대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한국 콘텐츠를 접하게 돼가지고 네,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된 걸까요? 뭐 한 8년? 네, 8년, 9년? 8년, 9년 정도 되게 네. 오래 하셨네요. 맞습니다. 시작은 뭐 문법 공부, 뭐 한글 공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작은 한글 일단 떼고 네. 그러니까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은 뭐 당연히 기억나지 않고 네. 하나 기억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노래 가사 영상을 찾는다. 네, 그래서 찾아놓고 거기 이제 뜨는 단어들을 약간 무작위로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뭐 몇 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랜덤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좀 그렇게도 해봤었는데 네.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찾아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 해보는 예, 그게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재밌어서 네. 예, 저는 재미가 진짜 중요해서 역시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뭔가 헷갈리거나 뭐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이렇게 찾아보고 설명 같은 거, 문법 설명 같은 거 그렇게 했었어요. 그 중에서 좀 제일 도움이 됐다 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도움이 됐다. 재밌는 콘텐츠를 찾아서 엄청나게 뭘 보는 거. 네. 저도 그렇게 네.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무작정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서 뭐 중간중간에 찾아보고, 네. 예,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명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실 때는 뭐 자막은 켜고 끄고 뭐 선호하는 게 있으실까요? 한글 자막이 있으면 좋고 영어 자막은 절대 안 쓰고요. 네, 좀 도전하고 싶을 때 네. 끄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한국 콘텐츠는 자막이 그냥 그러니까 있고 끌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냥 냅두고. 많이 본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매일매일 본다거나 하는 조금의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막
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직장도 없고 그런 때라서 음. 그 하루에 몇 시간씩 좀 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5시간, 6시간 엄청나게 봤어요. 엄청 보셨구나. 맞아요. 실제로 그러면 말하기 연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말하기 연습은 뭐 언어 교환 어플도 있고 디스코드 아시죠? 네. 디스코드에서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 한 서버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한국인이랑 이제 외국인 분들이 같이 이제 뭐 약간 침묵 게임 안 하고 그냥 침묵 네. 용도로만 어떤 쓰는 그렇게 쓰는 서버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거기서 또 그때도 코로나 때였어요. 있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엄청 하루 종일 놀고 네, 뭐 같이 네. 드라마도 보고 네. 진짜요? 그래서 얘기 나누고 어떻게 네. 찾아요? 그런 디스코드 방은? 그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토투민 코리안 있잖아요. 네. 거기 디스코드 서버가 이제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뭐 일단 친해졌었어요. 어떤 뭐 한 5명이랑 한국인은 명이었나? 아닌 거예요? 외국인이었어요. 일단 네. 되게 신기한 서버를 발견했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같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네.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어 대화 어디서 해요? 이런 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언어에 좀 계속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경로가 찾아지기도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면 한국어 공부 말고 한국 생활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캐나다는 되게 춥기로 유명하잖아요. 눈 많이 온다 이렇게 맞아요. 많이 들었는데 네. 한국도 지금 겨울 이제 요거 올라갈 때는 봄 초봄쯤 될 것 네. 같은데 어떠세요? 한국 겨울을 이렇게 느껴보시니까. 일단 생각보다 춥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캐나다인의 어떤 특히 제가 살던 지역은 네. 어떤 약간 부심이 있어요. 네. 추위 부심. 그래가지고 뭐 한국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어 하면서 왔는데 네. 점점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진짜 추워지는 거예요. 네, 이상해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진짜. 음. 거기에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밖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캐나다보다. 캐나다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막상 밖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한국은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차를 사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뭐 뚜벅이로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맞고 제가 그 부심 때문에 약간 외투를 네. 조금 덜 두꺼운 걸로 사가지고 조금 고생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네. 재밌다. 네. 롱패딩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리고 롱패딩이 약간 낯선 것 같아 외국인들한테. 그래요? 네. 약간 네.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비주얼적으로 그냥 패딩은 어때요? 그냥 패딩은 괜찮은 괜찮은데 것 같아요. 길이가 길면 낯설어요? 네,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펭귄이냐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요. 진짜. 했는데 안 살 생각이세요? 롱패딩 어때요?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고. 늦었죠. 네. 그래서 뭐 그 내년 겨울에 좀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참고. 한번 입으면 네. 그거 벗을 수 없어요. 롱패딩이. 그리고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도 한국 겨울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 네. 제가 경기도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놀고 돌아갈 때 그 고속버스 같은 걸 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1시간 정도 타고 가는 건데 줄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버스 기다리는 줄.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면서 막 한 10분 이렇게 찬 바람 맞으면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특히 가만히 있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목도리를 진짜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 네. 한국 겨울에 오시는 분들. 네. 캐나다 맞아요. 분들에게 저도 샀어요 목도리. 목도리 샀어요? 없었는데. 있어야 돼요. 목도리. 그렇죠. 캐나다 겨울이 진짜 혹독하다고 들었는데 캐나다 분에게도 한국 겨울이 춥군요. 맞습니다. 여름에는 어때요? 좀 시원한가요? 캐나다는? 많이 시원하죠. 맞아요. 근데 진짜요? 그것도 약간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네네네. 캐나다가 워낙 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살던 데는 이제 위니펙이라고 하는 곳인데 되게 춥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되게 건조한 것 같아요. 네, 습기가 별로 없는 네네. 네, 지역이라서
여름 되면은 뭐 엄청 더우면은 이제 뭐 한여름에 한 뭐 30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뭐 한 25도, 24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기운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와, 네, 여름에 여행 가기 좋겠네요. 네, 거기. 맞아요. 진짜. 근데 뭐 위니펙은 그런데 토론토 있잖아요. 토론토는 좀 조금 더 덥고 습하고 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한국에서 상식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캐나다의 수도 맞춰보실래요? 어디지? 제가 토론토 하니까 생각났는데 토론토 아니잖아요, 그죠? 토론토 아니죠. 토론토 아니고 세 글자인데 뭐지? 힌트 주세요. 힌트? 초성? 네, 그 첫 글자 초성? 네. 이응. 이응이요? 네. 캐나다의 수도 모르겠어요. 어디예요? 오타와예요. 오타와. 오타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세요? 예. 캐나다가 한국에서는 되게 살기 좋은 나라로 유명하거든요. 친구들도 네. 뭐 어학연수들도 캐나다로 많이 가고 갔다 오신 분들도 뭐 아기 키우기 좋다거나 뭐 사람들이 살기 편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관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나다 살기 좋은 나라냐?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그러게요. 좋은지는 뭐 일단 한인분들이 캐나다 가면 되게 좋아하시는 거는 어떤 여유로움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여유로움. 여기는 이제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네,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캐나다 가면은 되게 널찍하잖아요. 모든 게. 뭐 도로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렇게 공간이 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랑 넓은 것도 좀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경쟁적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은 빠르고 맞아요. 그런 여유로움이 공간에서 주는 여유로움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여유로움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자연도 많으니까 조금 차 타고 가면은 그 약간 힐링할 수 있고. 오로라 보여요? 캐나다에서? 오로라 보이죠. 특히 요즘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막 미국 남부도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 막 잘 보이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잘 보이는데 보이기는 하고, 네. 이제 위니펙에 어릴 때 한번 진짜 어릴 때 보고 그러고 이렇게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나타나는데 이걸 약간 찾아서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고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보이고. 그렇구나. 차 타고 이렇게 나가서. 진짜요? 그러니까 자연이 있으면 사람이 그 안정을 느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살기 좋다라고 느끼는 거지 않을까 생각하고, 라이온님은 쭉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추천하고 싶은, 한국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뭐 자연이 예쁜 곳이라던가 놀기 좋은 지역이 있을까요? 일단 자연이 예쁜 곳은 좀 굉장히 유명하긴 해요. 밴프? 들어보셨나요? 밴프? 아니요. 네. 엘버타주라고 네. 로키 산맥 쪽에 있는 주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국립공원? 예요. 산 엄청 예쁘고, 그리고 호수가 진짜 환상적인 어떤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와. 거의 뭐라 그러지? 에메랄드색? 지금 이런 색이에요?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파랗게. 그 신비한 뭐라 표현해야 되지? 제가 색깔에 대한 표현력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좀 더 신비하다고 하네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밴프. 가면은 꼭 먹어야 된다는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캐나다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푸틴? 은 있죠. 푸틴. 이제 그게 러시아 뭐예요? 대통령 말고, 네, 푸틴이라고 있는데, 네. 그 알파벳으로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스펠링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퀘벡주, 불어 쓰는 지역에서 생겨난 음식인데, 뭐냐면 감튀에다가 감튀에다가? 그레이비 소스랑 맛있겠다. 이제 치즈 뭐야? 커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치즈 커드라고 네. 하는 거를 그 위에다가 얹어놔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다- 맛있네요, 그거는. 그쵸, 맞아요. 짜고 맛있어요.
맥주 안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식사예요, 그거는? 맥주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메이플 시럽인데, 진짜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렇구나. 네. 저는 막 약간 한국의 김치처럼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니까 네. 많이 드시나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병이 예쁜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주는 것 같은데 막상 집에서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막 뭐라 그러지 인공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어떤 시럽을 먹을 때도 많긴 하고. 근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단풍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단풍은 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 뭐 많이 있어요?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음, 퀘벡주, 온타리오주 거기 동쪽인데 네. 거기가 제일 좀 예쁘다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위니펙은 조금 덜한 것 같고 색깔이 조금 덜 다양하고 특히 이제 그 온타리오주, 퀘벡주 단풍에서 보이는 어떤 굉장히 환한 빨간색이 있거든요. 네. 예쁜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 조금 그런 것 같고. 네. 어쨌든 그게 되게 예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안 가봤어요? 그쪽? 잘 안 가봤어요. 특히 가을에. 지금 네. 그 불어를 사용하는 네. 곳이랑 영어를 사용하는 곳 이게 조금씩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캐나다 분들은 이제 보통 두 가지 언어를 다 하시나요? 그건 아니게 합니다. 네. 아, 그 뭐 한국에서 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듯이 네. 저희도 불어를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 이제 다 불어를 몇 년씩은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잠깐 공부하기만 하고 네네. 나오면 이제 아무것도 안 쓰고 기억도 안 나고. 네. 근데 이제 조금 그 또 따로 어떤 학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시스템 출신이거든요. 뭐냐면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수업을 불어로 들어요. 오, 네네. 네. 약간 오피셜하게는 이제 캐나다가 바이링구얼한 공용어가 두 개인 나라긴 해서 네. 그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떤 정신을 네. 조금 더 키워주려고 그런 거를 만들어 놨었어요 옛날에. 네네네. 네, 몇십 년 전에.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출신인데 그래서 불어를 조금 알기는 합니다. 이해하고. 그래도 좀 많이 배우는 학교 다니신 거네요. 그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학교? 일단 그런 학교면 다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 불어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수학도 불어로 배우고, 뭐 역사도 불어로 배우고, 뭐 진짜. 네, 다 불어로 배워요. 어떻게 그래요? 어려웠겠다. 그때부터 좀 언어에 관심이 있구나 느끼신 거예요? 불어를 배우면서? 그거는 사실 너무 어릴 때부터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서 그때는 아니었고 제가 어머니가 칠레 분이셨는데 가족 모임을 계속 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다 보니까 네. 제가 스페인어를 못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네,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심심했던 것도 있었고 하니까 뭐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됐었어요. 스페인어부터.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이제 배워봤었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조금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자기가 일단 좀 실력이 늘었다라는 걸 이렇게 느껴지면 되게 기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초반에 그거를 엄청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엄청 즐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느끼고 싶고 또 느끼고 싶다 해서 일단 이제 스페인어를 한 뭐 간단한 대화 정도가 되는 수준까지 배우고 그 후에는 뭐 일본어도 조금 배우고 뭐 러시아어도 와. 조금 뭐 알파벳 정도 네. 배워보고 네. 뭐 독일어, 이탈리아어 막 엄청 여러 가지 네. 시도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정착한 게 한국어인가요? 다음 아니면 뭐 다른 언어도 조금씩 다 배워보신 거예요?
그쵸. 일본어도 되게 오래 배웠었고요. 아. 지금 잘 못하지만 에이. 한국어 시작하고 거의 손을 안 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조금 잘하긴 했었죠. 네네네. 네, 과거형. 요거는 네. 타고난 거네요. 언어 쪽 그게. 적성? 저는 늘 그러니까 적성이라고 적성이- 표현합니다. 네, 네, 적성에 적성. 잘 맞으셨구나. 네. 언어 공부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5개월 반 정도 살고 계시니까 또 캐나다에서 요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오기 전에 알려주고 싶은 내용 있을까요? 겨울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거 우습게 보지 말아주세요. 네. 네, 음식은 잘 맞으세요? 한국 음식?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캐나다 분들이 좀 잘 받아들일까요? 한국 음식? 조금 생소하긴 하겠죠. 아, 근데 제가 원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그 어떤 다른 나라 음식, 되게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는데 시도하는데 음. 어떤 거부감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칠레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랬겠네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좀 시도해보는 걸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예. 어릴 때부터 인도 음식도 먹어보고, 예. 잘 맞았군요.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 시리즈에 좀 고정 코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니면 한국어가 라이언님에게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어로 갈게요. 한국어. 네. 한국어는 약간 저한테 용기를 안겨준 것 같기도 해요. 용기? 왜냐하면 독립을 일단 못하고 있었고, 네, 제가 원래 좀 되게 소심한 성격인데 저를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는 어떤 역할을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국인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우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런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다. 네, 용기를 맞습니다. 준 언어네요. 네. 이거 저번 게스트 분께서 한마디 남기신 게 있어요. 그거 네. 같이 들어보고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디님이 되게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네. 요즘 두쫑코가 유행이잖아요. 네. 두쫑코 먹어봤네. 저는 안 먹어봤지만 귀엽죠. 굉장히 잘하시네요. 두쫑코 드셔보셨나요? 두쫑코 먹어봤습니다. 아, 먹어봐야죠. 먹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안 드셔보셨대요 아직. 저는 맛있었어요. 저는 어. 피스타치오를 원래부터 좋아해서, 네네. 네, 제가 그 오리지널, 그러니까 거기 마시멜로 그게 원조잖아요. 네. 그거를 몇 번 먹고 우연한 기회로 음. 제가 사 먹진 않고 어떤 조금 더 크고 겉이 조금 더 단단한 거를 먹었어요. 그때 겉이 약간 초콜릿 거? 네. 네, 그걸 먹었는데 그게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카카오 가루가 약간 네. 그 원래 거는 이제 묻죠? 네, 묻기도 하고 네. 써요. 카카오 조금. 가루 때문인가? 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단 거를 좋아하나 봐요. 네. 맛있었습니다. 음. 맛있었어요. 그 초코 코팅된 게 좀 더 맛있으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처음 먹을 때는 그냥 이거 그냥 초코 디저트인데 뭐가 특별한 거지 했는데 네, 그 다양한 가게들마다 네.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찾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건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하나를 네. 좀 비싸게 주고 사서 소중하게 먹는 재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라이언님은 두쫑코를 드셔보셨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 라이언님께서 다음 게스트에게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시든 잘 지내고 있길 바라고. 질문도 해야 되나요? 있으면 좋아요. 질문. 제일 딱 기억에 남는 본인이 눈에 담았던 어떤 장면. 이 뭔지.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네, 좋았던 거든 실망했던 거든 뭔지 모르겠지만 딱 진짜 기억에 남는 한 장면
맞아요. 좋습니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라이언님의 한국어 공부 방법,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 또 캐나다에 대해서도 조금이지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을까요? 너무 일단 편했고요. 네. 생각보다 말이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오, 네, 좀 기쁘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디디님이 엄청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좀 잔잔하게 네. 잘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라이언님 한국에서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한국의 매력 알아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게스트 분과 함께 또 이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